자, 저희가 이제 부엔디아 아스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사이에 부엔디아는 아스톤 빌라 쪽으로 완전히 뭐 거의 굳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희가 영상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왠지 빌라가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심상치 않았던 부분이 아스톤 빌라의 탑 타겟이라고 그렇지. 아예 기사에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 아스날이 진짜 부엔디아를 탑으로 노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극성을 띠는 측에서 이 선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왜냐하면 아스날이 만약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상황이야. 그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 있어.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지금 다른 게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아스날 팬분들로서도 좀 아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부엔디아 링크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이미 있었던 바가 있었잖아요. 접촉을 했다는 얘기들도 사실상 사실인 것처럼 거의 보도가 쭉 되어 왔었었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뭐 이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팀이 원하는 탑 타겟은 데려오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게 중간에 감독 바꿀 거 아니잖아. 그렇죠. 중간에 갑자기 단장을 뭐 자를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 감독과 그 팀이 제일 1타겟으로 원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플랜이 이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후에 소개를 하겠지만 진지하게 노린 것 같대. 크리스 위틀리가. 그러면 나는 이거는 되는 게 좋다고 봐. 그렇죠. 그 뭐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겠지만 근데 그게 빠그라졌다는 점에서는 아쉽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얘기로 봤을 때 빌라가 굉장히 강하게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빌라는 오히려 대조적으로 이미 이적 시장에 돌입하기 전부터 시즌이 거의 끝나갈 때쯤부터 이번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낼지 플랜을 다 짜놓은 상태래요. 본인들이 플랜을 이미 짜놓고 거기에 맞게 보드진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결국은 부엔디아를 사실상 지금 데려온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거의 뭐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네, 대조적으로 아스날은 지난 시즌부터 부엔디아를 노려왔고 실제로 협상도 한번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결국 빌라에게 밀려서 이거는 결국 여러 가지 그림으로 봤을 때 보드진 싸움에서 밀렸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 모르겠어요. 뭐 어떤 중간에 있는 일이 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뭐 중간에 난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할 이유가 없다라고 빠졌는지 아니면 뭐 저쪽에서 공을 더 많이 들였는지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쪽과 또 같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풀려갔는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아까 얘기했던 거 딱 하나 그냥 탑 타겟이라고 하는데 그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스날 입장에서 뭐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적 시장 초반부터 좀 공격적인 보강을 팬분들도 많이 원하셨는데 그렇죠. 당장 일단 실패했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일단은 더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서 상황을 정리해야 될 텐데 빌라와 노리치 시티는 부엔디아에 대한 이적료로 3,300만 파운드. 여기에 이제 옵션가, 알파까지 좀 붙는 형태로 계약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양 팀의 영입과 판매 부분에서 클럽 레코드를 이제 서로 쓰게 됐고요. 빌라도 공격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제법 많이 써요. 네, 이집트의 그 부자가 제법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빌라는 지금 소튼의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의 영입도 노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소튼 쪽에서는 나퍼세이를 때린 것 같은데 워낙 좋은 자원이니까. 네, 이렇게 노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빌라가 지금 얼마나 착실하게 또 발빠르게 이적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엔디아의 이 빌라 행에 있어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일단 크리스 위틀리가 아스날은 부엔디아를 진지하게 원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실제로 아스날이 1차 비드를 한 것 같아요. 피틀리도 일단 이 소식을 전했거든요. 2차 비드를 했는지 확인이 되진 않지만 결국 더 좋은 제일이란 빌라가 부엔디아를 영입하게 됐다. 인디펜던트에서는 아스날은 빌라와 동등한 수준의 계약 조건을 제시했는데 부엔디아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빌라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만약에 빌라가 조금 더 좋은 제의를 했어도 정말 근소한 차이의 좋은 제의였다고 봐야 하지 않나. 저도 그래 보입니다. 네, 들여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엔디아의 결정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 부엔디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전 아스날 선수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되는 거죠. 네. 마르티네스는 부엔디아하고 같은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그 겨울 이적 시장 동안에 부엔디아 링크를 올해 겨울에 다뤘을 때 맞아요. 그때도 약간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맞아요. 부엔디아의 가족분들하고 마르티네스의 가족분들까지 서로 절친한 관계일 정도로 뭐 이런 영향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은 에이전시에 또 워낙 가족들까지도 서로 친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다 보니까 결국 마르티네스가 빌라로 부엔디아가 오는 과정에서 도움을 크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딱 그 영상 우리 직전 영상에 빌라 탑 타겟이라고 그랬을 때 왠지 갈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죠, 탑 타겟이라고 하니까. 근데
뭐 그냥 네. 그래서 결국 아스날이 누구를 영입할 것인가. 또 부엔디아를 일단 놓치긴 했잖아요. 매물은 분명 타깃으로 노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방향을 어떻게 선회하느냐가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몇몇 또 쭉을 봤을 때 에두는 외대고로 영입을 네. 좀 최우선으로 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외대고르도 부르는 이적료가 셀 거예요. 나는 그거예요. 외대고로가 여러 가지 그리고 좀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짧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이다라고 볼 수 있는 데에서는 맞죠. 왜냐면 괜히 레알 마드리드가 찍었겠어. 다만 그 정도의 이적료를 지출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좀 약간 의문이다. 네. 왜냐면 엑소 되게 비쌀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스날이 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스날이 지금 팀 쪽으로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플레이 스타일에서 팀을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스타일이 필요한데 외대고르는 혼자 뭔가 진두지휘하고 끌고 갈 만한 역량의 어떤 그런 느낌의 선수는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지금 외대고르를 1차 타겟으로 노린다는 게 약간은 아쉬운 부분도 그렇죠.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가격대의 문제예요. 네. 내가 봤을 때 부엔디아도 그 정도 급의 선수인지는 왜냐면 봐야 되거든. 가격은 좀 세니까. 네, 근데 네. 왜냐면 이 선수도 뭐 이 팀을 하드캐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어쨌든 챔피언십에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 정도 보여줄지 한 시즌 봤던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으나 네. 가격이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외대고르가 훨씬 비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물론 그건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돈도 쓰고 막 돈 개때려 박을 수 있어. 그러면 사는 거 좋아. 왜냐면 이미 합도 맞춰봤잖아. 근데 이 팀이 여지껏 그런 적이 있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외대고르는 좀 비싼 감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방향을 어떻게 선회하느냐. 진짜 방향 너무 잘못 선회해가지고 윌록 잔류로 갔다가는 이거 그거 큰일 안 나는 돼요. 거거든요. 네. 절대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공미 영입에 대한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걸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다루게 될 얘기는 공미가 아닙니다. 약간 수비형 미드필드 내지는 중앙 미드필드에 중미. 가까운 선수죠. 네. 후백 네베스 이적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나는 제가 봤을 때 네베스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봅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네. 97년생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도 단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리그를 보면서 이런 거는 참 좋구나. 뭐 특히나 킥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나는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와 연관돼서 생각을 해봤을 때 후백 네베스를 데리고 올 거라면 자카를 잡고 데려와야 된다. 근데 자카를 이적시키고 후백 네베스만을 데려온다? 나는 그거는 당장 봤을 때 나이는 어린 선수고 자카보다 그 다음에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자카보다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잡고 오는 거는 나는 그냥 업그레이드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 링크를 딱 봤을 때 자카가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난 대체자의 네. 느낌이거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데려오는 게 과연 진짜 전력 업그레이드인지는 모르겠다 잘. 네, 왜냐면 결국 자카가 아스날에서 기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지금 전력에서의 중심이었었고 네베스는 결국 데려오는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도 자카와 장단점을 공유하는 부분이 좀 비슷할 뿐더러 자카는 왼발의 희소성과 배급 능력에서 아스날에서 이미 검증된 모습을 보인 반면에 네베스도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한 자원이긴 하지만 그거는 봤죠 우리가. 새 팀인 아스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일단 도전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바꿔 끼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왼발이 아니니까 그래. 결국 전술적으로 자카가 확실히 수행해줬던 역할을 확실하게 대체해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카가 있어도 이 자카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파트너가 무조건 보강돼야 되는 건 당연했는데 네베스가 와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비수마 같은 카드가 네. 좀 같이 와줘야 되는데 네베스가 자카를 상회하는 선수인지는 나는 그건 아직 네. 아니라고 봐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만 후백 네베스로 자카가 나가고 거기를 그냥 바꿔 끼는 것 정도는 네베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아스날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적 시장의 그림이 과연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네. 일단은 기사들을 좀 보면 크리스 히틀리는 아스날은 무언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우아르에게 다시 접근할 것 같지는 않다. 아우아르는 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링크가 이제 완전히 옅어지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베스와 아스날이 연결되고 있지만 이는 네베스 에이전트가 뿌리는 링크 같다. 아스날은 비수마에 큰 관심이 있다. 이건 좋아. 네. 그래 비수마부터 데려오면 안 되나? 진짜 딱 쓰기 좋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데려오자. 네. 데려온 선수 먼저 하자고. 그러다가 물론 뭐 딴 데랑 링크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고 리버풀도 얘기가 있었으나 리버풀은 조금 리버풀은 그렇게 약간 먼 느낌이 연관성은 있고.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비수마가 아스날을 좀 원하는 것 같아. 그럼 이런 선수 먼저 좀 데려오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일단 지금 있는 중원 자원들의 어떤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비수마에게 일단 관심이 있다라고 휘틀리는 얘기를 했는데 이 울브스 쪽의 유력한 기자들은
휘틀리하고 다르게 오히려 네베스와 아스날의 이적설이 되게 강하게 밀고 있어요. 이 얘기들을 보면 더 타임스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아스날은 후백 네베스 영입에 관심이 있다. 근데 이 내용을 울브스 쪽에 그동안 연관이 있었던 조 에드워즈가 인용을 해서 그대로 트위터에 공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애슬레틱의 팀 스피어스, 네. 이분도 울브스 이야기를 자주 다루는 네. 분이거든요. 이 기자는 아스날이 네베스를 영입하는데 관심이 있다. 자카는 로마로 떠날 것으로 보이며 아스날은 포르투갈 대표팀의 일원인 네베스와 파티의 중원을 구상 중이다. 근데 네베스 뭐 토마스 파티 다 좋다고 칩시다. 네. 다만 이러면 또 뎁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그렇잖아. 결국 그러니까 자카 네베스 바꿔끼기잖아. 내가 자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미 해왔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자카는 지금 상황에선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카 핵심을 빼고 그 다음에 오는 선수가 후백 네베스다. 네베스는 좋은 자원이나 지금 자카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은가요? 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 네. 저는 오히려 잘 보아야 업그레이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계속 기사를 좀 봐보면 두 구단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졌고 울브스는 선수를 판매해 새 감독 브루노 라즈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소식을 전했는데 저는 글쎄요, 네베스가 지금 아스날에 간다 해도 자카가 워낙 핵심이었기 때문에 네베스가 아무리 잘 성공한다 해도 계속 업그레이드의 느낌을 지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조금 보다 나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글쎄요,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한 이제 네베스의 장단점은 장점은 역시나 기가 막힌 패스 배급. 예. 그 이제 지오고 조타가 레스터전에 골 넣어서 제가 막 엄청 소리 질렀던 네. 그 골도 스루 패스 찔러준 게 네베스였어요. 그 네베스가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딱 한 번에 뒷공간이나 측면 쪽으로 뿌려주는 롱패스의 퀄리티는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드들 중에서도 정말 수준급의 미드필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넓기 때문에 전환이라든지 어떤 전방으로의 스루 패스나 롱 패스 이 부분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단점이 따라오는 게 자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탈압박에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항상 파트너가 압박을 좀 분산시켜줘야 돼요. 울브스에서는 말 그대로 개처럼 뛰어다니는 무티뉴가 그걸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무티뉴가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옅어지고는 있어. 네. 그러니까 난 네베스가 직전 시즌에 그러니까 바로 20-21 시즌에는 팀에서 괜찮은 활약을 네. 꽤 해줬다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기존의 단점들을 지난 시즌에 조금 점점 더 많이 좋아졌다. 만회했다. 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단점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탈압박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점이 있고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가서 이른바 공격 진영까지 올라와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물론 이거는 누누가 워낙 미드필드를 소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전술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있긴 할 겁니다. 그래. 그건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본 무티뉴의 플레이 스타일, 네베스의 플레이 스타일은 굳이 본인이 위쪽까지 공격 가담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 자체가 좀 뒤쪽에 한정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발이 느리다 보니까 수비 범위가 좁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자기 좁은 범위 내에서 태클을 잘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카가 그런 수비했을 때 실수가 좀 나왔었던 선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있습니다.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자카가 좀 아스날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무리뉴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간다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자카 솔직히 말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꾸준히 계속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다가 지난 시즌에 가장 좋았던 거 아니야. 근데 이 타이밍 되니까 딱 나간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내보내는 게 글쎄요. 본인이 어느 정도 나가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그때를 잡아야 된다고 봐. 그쵸. 한두 시즌이라도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핵심이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적료를 정말 비싸게 받던지. 네. 근데 지금 로마라든지 여러 가지 스페인 팀이라든지 이렇게 링크되고 있는 팀들 보면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링크되는 팀들 보면 뭔가 나오는 이적료가 좀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 되게 작아. 자카를 파는 것 치고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네베스가 링크가 나는 건 결국 자카 판매를 좀 염두에 두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 같아. 발생되는 것 같고 분명 자카와 네베스는 앞서 저희가 다룬 것처럼 장단점이 서로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선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나 또 네베스가 만약에 왔을 때 네베스의 단점 때문에서나 미드필드 보강은 네베스가 온다 한들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 정도로 지금 링크는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수 성향이 겹치기 때문에 이 선수에다가 추가로 네베스를 영입하라 이런 게 뭐 제 얘기가 둘 다 같이 써라라는 종류 얘기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진짜 업그레이드인지에 대한 네. 생각은 해봐야 된다. 그렇죠. 예, 바꿔끼기로만 해서는 지금 아스날이 뭐라도 해보려면 유로파라도 다시
근처로 갔다가 하나하나 밟아가려면 확실한 보강이 필요한데 모르겠어요. 아직 이적 시장이 제대로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좀 답답합니다. 네. 예.